혹시 잘 보이시는지 여쭤도 아, 되겠습니까? 네, 잘 보입니다. 네, 예, 마이크 볼륨은 괜찮으신지요? 네, 볼륨도 상태도 괜찮습니다. 예. 예, 안녕하십니까. 한국 축소도시의 지역적 특성과 도시정책의 방향 발표를 맡은 건국대학교 박판기입니다. 제가 학술 발표가 조금 오랜만이라 지금 조금 긴장을 하고 있어서요. 이런 긴장감은 오랜만인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즐겁게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첨언을 하면은 박판기 군은 현재 군복무 중입니다. 그 귀중한 시간을 쪼개 갖고 오늘 춤에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먼저 가볍게 본 논문의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연구 같은 경우는 총 4가지 범위로 구성이 됐는데요. 처음에 연구 배경 및 선행 연구, 그리고 이 본 논문에서 진행한 변수 선정 및 분석, 그리고 분석 결과와 시사점, 그리고 최근에 진행된 여러 가지 사업들에 대한 사례 소개를 갖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기조 강연에서도 들으셨듯이 최근에 축소도시가 상당히 전 세계적으로 크게 핫 이슈죠. 일반적으로 선행연구에 따르면 1980년도에 처음으로 축소도시가 언급됐다고는 하나 그건 아무래도 구산업도시의 몰락을 동독에서 발생했던 구산업도시의 몰락을 설명하기 위했던 것일 것 같고, 요즘 현대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축소도시는 2000년대에 들어서 본격적으로 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2000년대에 들어서 논의가 됐다고 해가지고 그때 갑자기 발생한 것은 아닐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의가 그동안 빠르게 진행되지 못했던 점은 다양한 변수가 얽혀 있어서 어떠한 원인으로 인해서 축소도시고 어느 정도 줄어들어야 축소도시인가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따라서 축소도시는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그런 한계점 때문에 그동안 수많은 연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로 연구자의 재량에 따라서 그 기준을 정하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연구를 리뷰를 해보면은 아무래도 기본적으로 다들 인구를 기본 변수로 삼고 건축물 노후라든지 경제적 상황을 함께 고려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근 국토연구원 같은 경우에도 경제 지표로 인해서 고용을 주요 지표로 축소도시를 선정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본 연구 같은 경우는 해당 선행 연구들을 보고 인구 감소, 물리적 시설 노후, 재정 악화를 주요 변수로 삼아서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최근에 진행 중인 도시재생 그린 뉴딜 사업에서 도시 쇠퇴 지표를 새롭게 지정을 해왔는데요. 여기서 설정한 기준은 총 3가지 영역입니다. 인구 감소 영역, 사업체 수 감소 영역, 생활 환경 악화. 3가지 기준, 3가지 영역에서 총 5가지 변수를 도시 쇠퇴의 주요 기준으로 삼아서 도시재생을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 이렇게 기준이 생긴 만큼 앞으로의 연구는 주로 이런 기준에 의거하여 진행이 될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도 현재 축소도시라는 키워드는 아직도 여전히 많이 다뤄지진 않지만 우리나라는 주로 축소도시가 지방소멸이라든지 아니면 지방의 인구 감소와 함께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거 비카인즈에서 제가 그래프를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마지막에 꺾인 것은 제가 올해 6월까지 가장 지난주 결과까지 포함을 해왔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고요. 근데 아래쪽 파란색 그래프를 보시면 이게 지방소멸을 나타낸 그래프인데 벌써 올해 6월이지만 작년 1559건에 벌써 절반이 넘는 건수가 작성이 되었었죠. 그리고 올해 초 같은 경우는 작년에 드디어라고 말하면 좀 그런데 작년에 우리나라 인구가 처음으로 자연 감소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룬 기사가 올해 초에 많이 작성이 되었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도 지방소멸과 인구 감소, 축소도시 고령화 이런 문제들이 제기가 되었을 때마다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서 다양한 정책이 진행이 되었었는데 실제로 혁신도시 같은 경우는 지방 거점 도시를 성장을 시켜 이러한 축소도시 문제를 어느 정도 해결하고자 했던 움직임이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연구에 따르면 혁신도시의 건설은 일시적으로나마 해당 지역을 성장시키고 자본과 인구를 끌어들일 수는 있지만 작년에 국토연구원에서 발표한 연구에 의하면은 모도시, 즉 원도심과의 상생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오히려 원도심, 즉 우리 쉽게 말씀드리자면 지방에는 항상 시내가 있지 않습니까? 시내를 오히려 쇠퇴시키고 지역의 인구 유출을 가속화하고 고유의 색채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무리한 자본과 건설에 의한 해결책은
축소 도시를 방지하고자 또 다른 축소 도시를 만드는 악순환에 해당한다고 연구 결과 전 생각을 했고요. 따라서 본 연구 목적은 우리나라에서도 축소 도시가 발생을 한다면은 어떠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며 어떠한 특성을 갖고 있는가를 밝히기 위함이었습니다. 따라서 국내 축소 도시의 특성과 유형 분류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가져가야 할 도시 정책의 방향성이 앞으로 어떻게 되어야 되는가에 대한 논의를 가져가고자 하였습니다. 시간 범위는 2005년에서 2015년인데요. 사실 비교 년도가 2005년, 2015년도인 것은 자연 증가율이라든지 사회 증가율 같은 인구 영역에서 하였고, 나머지 영역 같은 경우는 2015년을 기준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타 연구와 차별화가 되는 것은 전국의 229개의 시군구를 모두 포함을 하였는데요. 기존의 연구에서 주로 광역시나 특별시 같은 경우에 하나의 지역으로 다뤘던 것에 반해 이번 연구 같은 경우는 모든 광역시와 특별시도 구별로 쪼개서 연구를 진행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인구 특성, 재정 특성, 물리적 환경 특성 세 가지 영역에 해당하는 총 14개의 변수를 선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모든 변수에 대하여 표준화후 사용을 하였고요. 주성분 분석, 직교 회전, 베리맥스에 의거한 회전을 실시하여 지역 특성을 설명할 수 있는 인자를 도출을 하였습니다. 주성분 분석 결과 3개의 인자를 도출을 할 수 있었는데요. 1인자를 결과를 보시면은 1인자가 단독주택 비율이라든지 고령이 높게 나왔고요. 아파트가 좀 적고 여러모로 노후 건축물과 그 다음에 재정 악화와 깊게 연관이 있어서 1인자를 축소형이라고 지정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인자는 상대적으로 사회 증가율과 1인당 지방세 부담액 그리고 신규 건축물 비율이 높아서 성장형이라고 이름을 정했고요. 마지막 3인자 같은 경우는 출산율과 출생지수와 합계 출산율이 모두 높아서 출산형이라고 일단 브로드하게 이름을 지었었습니다. 1인자 축소형에 해당하는 지역은 고흥, 의성, 군위, 합천, 신안 등이 나타났고 2인자 성장형은 세종시, 화성시, 하남, 진천, 음성 등이 나타났습니다. 3인자 출산형은 해남, 인제, 장성, 화천, 영암 등의 지역이 나타났습니다. 해당 연구 결과의 누적 회전 제곱 적재량은 81.295%로 충분한 설명력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도출한 인자를 바탕으로 군지 분석을 실시를 하였는데요. 계층 분석 및 와드법을 의거한 분석을 실시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총 3개의 군집을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제1군집은 축소형 군집이라고 이름을 칭했고요. 제2군집은 정치형 군집, 제3군집은 성장형 군집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군집별로 공간 물표를 살펴보겠습니다. 축소형 군집에 해당하는 지역은 광역시의 일부가 포함이 되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대부분 소백산맥이라든지 아니면 태백산맥, 주변 내륙에 위치를 하거나 해안지대 등 대도시권과 거리가 있는 지역에 주로 위치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치형 군집 같은 경우는 기존 오래된 지방 중심 도시, 예를 들면 강릉이라든지 전주, 창원시 등을 포함하였고요. 대부분 수도권 혹은 기존 광역시권에 분포하였습니다. 성장형 군집 같은 경우는 대규모 신도시를 건설한 지역이라든지 대도시의 주변부, 신흥 주거지역, 대도시 배후 지역, 그 다음에 지방 중심 도시, 신흥 지방 중심 도시 또는 군사 중심 도시의 지역에 해당하였습니다. 근데 여기 성장형 군집이라고 해서 이건 어디까지나 상대적인 결과이기 때문에 성장형에 속했다고 정말 이 도시가 엄청나게 성장한다 이렇게 단언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는 양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군집별로 특성을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파란색 선이 축소형에 해당하는 군집인데요. 처음에 인구 특성과 그 다음에 둘째 물리 재정 특성의 그래프를 살펴보시면은 고령화를 나타내는 수치와 그 다음에 지방 노후, 건축물 노후, 그 다음에 재정을 나타내는 수치들이 낮게 나타나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물리 재정 특성 같은 경우는 성장형인 제3군집과 축소형인 제1군집이 거의 반대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따라서 이런 분석 결과를 통해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했습니다. 인구 감소, 시설물 노후, 높은 고령화, 낮은 출산율이 우리나라의 축소도시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기존의 연구 결과와 달리 주로 지방도시에서의 문제로만 다뤄졌던 축소도시가 실제로는 광역시급 이상의 대도시에서도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는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따라서 전국의 150곳에 달하는 지역이 현재 정체와 축소를 겪고 있는 마당에 무리한 성장 위주 정책으로는 자칫 밑빠진 독에 물 묻는 그런 행위가 될 수 있다 생각이 듭니다. 또한 통계청의 예상보다 더 빨리 인구 감소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렇게 인구가 빨리 감소를 하면은 인구 증가를 전제로 한 정책에 있어서 크게 한계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지역의 시설을 좋게 만들고 뭐 대규모 상업 시설을 유치를 한다거나 테마파크를 유치를 해가지고 외부의 인구와 자본을 끌어오려는 노력으로는 지역의 축소도시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없음을 시사를 할 수 있습니다. 도시의 특성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만큼이나 다양한 만큼 도시별로 맞는 처방이 필요할 것입니다. 물론 해당 연구에서는 14개의 변수를 사용을 했지만 후속 연구에서 더 많은 변수를 사용을 한다면은 또 다양한 도시의 특성, 다양한 유형의 도시를 추출을 하여 그에 맞는 정책을 설립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행인 것은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다양한 형태의 축소 도시의 타겟책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우선 각 지방에서도 자기들의 지방 색에 맞는 맞춤형 법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자체적으로 연구 용역을 해서 많은 연구들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근 같은 경우는 클라인가르텐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인스타그램용 소위 말하는 하프를 젊은 층들이 만든다든지 해서 작은 도시로서의 매력을 살리는 그런 방향으로 도시를 많이 살려내려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젊은 층들이 말하는 이 인터뷰에서의 마지막 말은 이렇게 맺었었는데요. 이분들이 서울에서 즐길 것을 모두 다 즐길 생각으로 올 거면 오지 말라라고 말을 하더군요. 따라서 오히려 이렇게 없고 부족한 것을 도시의 그런 매력으로 살릴 수 있어야 된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아마 2018년부터 시작을 한 것 같은데 본격적으로 국가 차원에서 홍보를 하고 지원을 한 것은 작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린 뉴딜이 한창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주요 정책으로 설립이 되었죠. 근데 그 중에서 같이 진행을 하고 있는 것이 도시재생 뉴딜 사업입니다. 여기서는 5개의 유형으로 세분화를 해서 우리 동네 살리기, 주거지원형, 일반 근린형, 중심 시가지형, 경제기반형 등 다양한 형태로 지역에 맞춤형 재생 사업을 지원을 하고 있어서 환경, 경제, 사회를 모두 충족시키는 지속 가능한 도시의 방향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 재생의 사업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아마 지속 가능성일 것입니다. 저탄소와 지속 가능성이 앞으로의 도시 정책의 방향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것은 해당 연구에서 제가 생각하고 있는 향후의 대응 방향입니다. 우선은 제가 얼마 전에 기사를 봤어요. 서울에 계신 많은 분들이 도시를 떠나서 지방에 전원을 즐길 수 있는 지방 소도시로 중소도시로 떠나고 있다는 이야기였는데요. 물론 코로나19로 인해서 고밀도 도시 생활의 피로도가 증가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일시적인 현상일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이것은 앞으로의 우리가 생각하는 도시에 대한 그런 이미지나 생각이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쩌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기존과는 전혀 다른 도시란 무엇인가에 대한 의문을 가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고학력 고소득 베이비붐 세대의 노후, 베이비붐 세대의 사회 은퇴가 정말로 임박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이 앞으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는 인프라의 구축이 필요한데요. 단순히 과거의 실버타운이라든지 그런 개념에서 벗어나 정말 청년들에게 있어서도 나도 언젠간 저런 도시에서 정말 살고 싶다라는 매력을 줄 수 있는 매력적인 전원 도시를 저는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부족하고 느린 것을 강점으로 삼는 느림의 미학을 도시 브랜드로 하여 도시를 유지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고요. 다만 그렇다고 느리다고 해서 정말로 모든 게 느린 것만은 좀 불편하죠. 행정, 치안, 대중교통, 외국인 편의시설에서의 미흡함은 충분히 잡고 가야 하는 중장기적인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대규모 자본의 유입은 오히려 지역 색깔을 흐리고 인구 유출을 가속화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도시계획은 지역 문화와 전통 공간을 보존하면서도 지속 가능한 도시 정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제가 그냥 연구를 진행하면서 든 생각인데요. 이제 저희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성장의 한계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성장이 멈춘다는 것이 정말로 성장이 멈춘다가 과연 쇠퇴를 뜻하는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과연 도시가 계절처럼 자연스럽게 흐르도록 놔뒀었던가에 대한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성장이 느려졌다는 것은 우리 도시도 나이테가 생길 때가 되었다라는 뜻을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약간 마지막 결말이 조금 너무 유토피아적인 사고인 것 같은데요. 그래도 제가 연구를 하면서 이 말씀은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광기 선생님의 발표 잘 들었습니다. 네, 혹시 플로어에 계신 분들 중에서 질문 있으신 분들 있으시면 지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없으시면은 이따가 발표가 끝나고 채팅창을 통해서도 뭐 실시간으로 할 수 있으니까요. 발표 중에도 질문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도 개인적으로 제 연구와도 관련이 있는 발표라서 관심 있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히 좀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 저도 이제 도시재생 연구를 하면서 이제 도시 쇠퇴 지역에 관한 이제 그런 쇠퇴가 일어나는 지역들을 주로 재생을 하는 그런 것들을 봤는데, 최근에는 이제 인구 구조의 변화에 따라서 도시 축소 형태로, 축소 도시로 이제 많이 얘기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축소 도시가 기존에 이제 도시 쇠퇴가 가는 어떤 그런 부정적인 의미를 넘어서는 개념으로 이해가 되는 것 같고, 그것을 이용해서 또 다른 기회로 삼아야 된다라는 것이 좀 현재의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이제 저도 적절한 지속 가능한 이제 도시가 되기 위해서 적절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굉장히 필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발표 잘 들었고요. 네, 두 번째 발표는 이재열 교수님이 더블린 사람들과 포스트 식민 도시의 역설이라는 제목으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그럼 화면 공유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바로 화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